안녕하십니까. 최양수의 팩트체크입니다. 드디어 분양가 상한제가 국토부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예고편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전편에서요.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는 전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아니고 계속 그동안 국토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겠다.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게 된 배경을 국토부에 있는 보도자료 원문을 보면 작년에 이제 9.13 조치 이후에 한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32주 동안 주택 가격이 안정화됐었다. 그런데 6월 넷째 주를 변곡점으로 해서 주택 가격의 추세가 어느 정도 다시 반등의 기미를 보이고 7월 첫째 주부터 지금까지 계속 4주 연속 계속 가격이 올랐다. 국토부에서는 그동안 계속 주장을 해왔고 정책을 폈던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어떤 그런 조치들로 인한 그러한 결과가 무너지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다. 그럼에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를 펼침으로써 조금 더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들을 좀 더 안정화시키겠다는 선제적인 대응을 하겠다가 분양가 상한제의 실시 이유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분양가 상한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먼저 개념부터 한번 잡고 들어갈게요. 먼저 이 분양가 상한제는 정확하게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는 이미 하고 있고요. 민간택지에서는 하고 있으나 3개월 연속 물가 상승률을 초과하는 그러한 지역에는 민간 택지 지구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할 수 있으나 그러한 요건에 맞는 부합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요건을 완화를 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양가 상한제에 있었을 때 무엇에 대한 상한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기 위한 그러한 요건 중에 하나는 먼저 토지비와 건축비를 이제 들 수가 있는데 먼저 토지비는 민간 택지 같은 경우에는 감정가에다가 토지 감정가에다 토지 가산비 거기에다가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본형 건축비라고 해서 매년 발표하는 건축비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건축비 가산비를 더한 금액을 상한제 분양가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 정도로 하고 이윤이라든가 여타의 이런저런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하면 주변에 있는 주택 가격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분양가보다는 가격이 저렴해지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분양가를 이제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집값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키겠다. 국토부에서는 이렇게 또 보도자료에서 언급을 하긴 했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집값이 오른다. 근데 그 오르는 이유를 봤더니 주변에 민간 택지에 대해서 계속 분양가가 오른다. 분양가가 오르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사업 이익을 늘리기 위해서 다만 물가 상승률을 2배 초과하는 그러한 이런 투기과열 지역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전격적으로 실시하겠다라고 국토부에서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 투기지역은 뭐냐? 이 투기지역이라고만 알고 계시는 것들은 보도자료라든가 그다음에 일부 신문이라든가 언론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는 지역들의 기준일이 있는데요. 그 기준일은 일반적으로는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을 한 그 시점으로부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 시행령에 이런 일반적인 민간택지 지구하고는 다르게 예외를 뒀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이미 통과한 지역들은 투기과열 지구라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데 이번에 개정안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에 있었던 민간택지지구하고 다르게 약간의 유예를 주었던 재개발 재건축 지역 즉 정비구역에도 똑같이 그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계획이 통과된 지역이 아니라 그 이후의 단계인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을 한 지역 예를 들어서 아직 관리처분까지는 받았는데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을 안 한 지역들은 예외 없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 그 시점을 그렇게 다른 일반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민간 택지지구와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이미 본인들은 이미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서 이미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기존에 있던 주택법 시행령에 의해서 구법에 의해서 뭐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거 아니냐. 비록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넓힌다 하더라도 이렇게 넉넉히 있었던 지역들도 예외 없이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논란에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소급 입법이다. 아니 이미 기존에 있던 국법에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만 받아놓으면 그 뒤에 다른 절차들이 조금 딜레이가 되고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다가 이번에 이런 조치에 의해서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포함이 되는 것은 굉장히 멘붕이 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분양가에 대해서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분양가를 정하려면 일반 분양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반 분양가를 정하려고 하는데 본인들이 마음먹은 대로 정한 그런 가격이 아니라 예를 들면 분양가 심사위원회에서 공고사항대로 또는 정해준 대로 본인의 생각보다 낮게 분양가를 정한다면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지역들은 약간의 금융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후분양에 나서겠다 이렇게 하는 선택한 지역들도 있었는데 이런 후분양에 나서는 지역들도 아직 입주자 모집 공고 신청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전체 그 건설 공정 중에 3분의 2 이상이 지난 뒤에 일반 분양을 실시를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래서 좀 더 뒤에 하면 허그의 주택 보증도 받지 않아도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소급입법이다.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명백하게 위헌이다. 이렇게 격앙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전매 제한에 대한 것들도 이번 조치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매 제한 조치는 뭐냐면 만일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인 그런 지역에서 일반 분양을 할 시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시세와 100% 비슷하게 있으면 분양을 받는다 하더라도 5년 동안은 전매를 못 한다든가 또 100%에서 미만에서 80% 정도까지의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은 8년 동안 전매를 못 한다든가 또 80% 미만의 주변 시세보다 그렇게 낮은 금액으로 분양하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전매 제한이 10년을 아마 적용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또 다른 로또 청약의 그런 폐해를 방지하고자 국토부가 이런 조치들까지 함께 마련을 했었는데요. 과연 그러한 국토부의 의도처럼 로또 청약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장기간의 전매 제한을 설정을 하면 과연 이러한 우려들을 잠재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로또 청약을 반드시 막을 수 있다? 이거는 또 두고 봐야 되겠지만 내가 차익만 된다면 5년이고 아니면은 8년이고 10년이고 견딜 수도 있지 않을까. 더군다나 그 전매가 안 되는 그러한 기간 내에서도 틀림없는 사실은 내가 죽어도 같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도가 과연 실효를 발휘할지 시장도 그렇게 움직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측면들도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향후에 어떤 부동산 시장에 대한 효과라든가 전망 같은 것들을 짤막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분명한 것은 주변 시세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안정화될 것은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시장 자체가 굉장히 양극화되고 양분화되는 측면들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가 조금만 기다리거나 내가 청약 가점이 된다든가 그러한 요건이 된다면 당장에 기존에 있던 뭐 신규 주택 지은 지 얼마 안 된 주택이라든가 좀 약간 차선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신규주택 인근에 있는 조금 오래된 주택을 구입하려고 예상을 했던 사람들도 아니 내가 물론 5년 전매 제한, 8년 전매 제한, 10년 전매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차익만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만 된다면 그런 청약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멈추거나 보류를 하는 분들이 생길 것이고 이런 부분에 따라서 아무래도 기존 주택 시장은 약간 침체가 되고 오히려 또 다운이 되거나 가격이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어서 정부가 의도한 그러한 가격 안정화 효과는 틀림없이
단기적으로는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에 따라서 반사적으로 청약 시장만 굉장히 과열이 되는 로또 청약 뭐 이런 것들이 생각이 되는 그런 현상들도 분명히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름에 따라서 생각해보면 공급에 대한 감소라든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대두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조합원 분양가와 일반 분양가 이 갭이 멀어 커질수록 당연히 기존에 있는 조합의 사업이익이 커지고 그 기존에 있는 조합의 사업이익이 커진 그러한 부분들이 당연히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을 낮추는데 분명히 사용할 텐데 이러한 것들이 힘들어진다. 즉 조합원 분양가와 분양가 상한제에 의한 민간택지지구의 일반 분양가가 그 갭이 굉장히 줄어들면 사업이익이 줄어들면 추가 분담금이 지금보다 뭐 1억이 늘어날 수도 있고 2억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추진 단계 중에서 중간 단계이거나 아직 많이 진행이 안 된 재개발 재건축 지역들은 사업 자체가 상당히 더디가거나 답보 상태를 가져갈 수도 있고 또 하나 아예 사업 자체가 아예 무산이 되거나 뭔가 해지가 되거나 이럴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서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직주근접, 즉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지역에 필요한 주택 공급이 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서 지금 당장에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으로부터 4년, 5년 지나는 2023년이라든가 이런 시점에는 분명히 주택 가격에 그동안 공급이 좀 더디되거나 안 된 측면들이 주택 가격에 또 다른 가격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우려가 되는 것은 전세가 상승에 관련된 것인데요. 아무래도 청약을 좀 기다리고 하다 보면 내가 주택 구입을 해서 자가거주, 소유를 하는 그러한 수요들이 좀 줄어들다 보니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딘가에서는 내가 거주는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전세를 아마 계속 선호를 하고 아직 청약을 대기하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럼에 따라서 전세가 상승이 우려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꼭 이러한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에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겠지만 또 다른 반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그런 측면들은 본다면 무슨 얘기냐면 이러한 어떤 주변 시세에 어느 정도 단기간에 안정화에 기여를 하지만 또 다른 반작용에 따라서 이런저런 단점들도 존재하는 것이 물론 모든 것들이 완벽한 정책들이 있지는 않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잘 우리가 이런 제도에 따라서 잘 슬기롭게 대처하는 그러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고자 하고요. 다음번에도 또 다른 또 부동산에 관련된 핫 이슈를 가지고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최항수의 팩트 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